지금 1억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AI 관련주에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 있으면은 한 50%는 투자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국장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제 민간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때 퍼블릭 체인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 프라이빗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퍼블릭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뭐 저는 알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왜 퍼블릭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BDC는 꼭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전 세계적인 그 중앙은행들에서 CBDC를 연구하고 이걸 구현하고 사용하는데, 블록체인이 아닌 중앙 집중적인 방법으로 구현들을 해오고 있고요. 블록체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오픈된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 사람들, 그 그룹들만 볼 수 있는 허가형 퍼미션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하면은 당연히 퍼블릭한 오픈된 쪽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이 클로즈된 이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그 테더가 한 2014년부터인가요? 벌써 10년 넘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대표 주자인 서클이라는 회사도 USDC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작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만든 회사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 USDC1도 이 모든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얼마가 발행이 됐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전달이 되고 모든 트랜잭션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렇고 아마도 앞으로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 거고,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 잘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좀 더 이제 금융 인프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좀 더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기술 표준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혹시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CBDC는 각국 나라들마다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아예 블록체인을 사용을 안 하는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이 되고, 그러나 여러 개의 블록체인들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ERC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디팩토 스탠다드, 인더스트리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그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스위프트 체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 체계, 이거는 역사의 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는 견해일까요? 예, 말씀하셨던 그 스위프트는 이제 미국에서 그 개발을 해서 전 세계 금융 회사들이 고객들이 해외로 송금을 하고 할 때 그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거쳐서 그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전달해 주는 그 시스템인데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트랜잭션 비용도 해외 그 송금할 때 그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고, 그 다음에 해외 송금을 은행에서 할 때는 한 2, 3일 내지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일주일 아직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은 몇 분 안에 다
처리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많아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을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위프트는 한동안은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도 뭐 더 활성화가 되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스위프트가 존재를 할 거고, 그러나 그의 역할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고 정부안도 나와 있고요. 국회에서 지금 상당한 심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부분도 결국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담길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쟁점은 뭐고, 또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쟁점은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던 이 돈을 민간하게 맡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렵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금융 당국에서는 그거를 너무 걱정을 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금융당국 은행에만 발행권을 줘야 된다는 고집을 하고, 우리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IT 기업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도 다른 하나의 장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또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저도 금융감독원에 있었지만 이게 두려움이 많으면 혁신은 빨리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나 감독원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한국은행에서는 전체 통화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전체 틀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수정해 가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두려움이 앞서면 혁신이 어렵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저 미국이 가격하긴 하지만은 이 모든 면에서 혁신하고 있는 미국 모습 보면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 체계로 탄생했는데요. 양자 컴퓨터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비트코인 암호 초계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상 어떨까요, 교수님? 지금 이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암호학입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은 그 암호학을 연구하고 표준화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NIST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미 양자 내성 암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연구 개발을 해놓고요. 표준화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퀀텀 컴퓨터가 나와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이런 암호 체계를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더라도 다행히 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가 준비가 돼 있어서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도 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추가를 한다든가 바꾼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를 이제 포킹을 한다 그러는데, 그 하드 포크를 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포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그 새로운 암호화 체계를 꾸면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요.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더더욱 그 비트코인이 놀랍습니다. 아무도 관리자, 리더가 없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위대한 혁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게 교수님도 뭐 조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억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AI 관련주에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이 단기 수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1억이 있으면은 한 50%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메인이고 1등이고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넣어서 그 이더리움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한 20%.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 10% 사놓으면은 쉽게 암호화폐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AI 관련 주식은 지금 너무 많이 뛰었지만 한 20% 정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오늘 저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가 앞으로 그래 나갈 미래의 금융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조속히 갖추어야 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이를 뒷받침할 실행력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오백서 대표 변호사 김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